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7강이고요. 공사 완료 이후의 과정입니다. 29회 63번 문제. 정비법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공수 등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원칙은 지자체장이 아니면 원칙은 그 지자체장 외에 공공 외라면 준공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왜라면 무조건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주공,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고 나서 통지를 하면 그러면 의제를 해줘요. 받은 걸로. 이것 때문에 이거 시장군수 준공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해서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2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사업에서 다 그래요. 준공인가나 준공심사, 사용승인, 사용허가 받기 전에도 미리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동별, 세대별, 구역별 다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사업에 뭐가 있죠? 수용이 있고, 그 다음 환지 있고, 그 다음 관리처분 있죠?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을 때, 자, 여기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언제 되냐? 그 얘기예요. 자, 관리처분은 여기 나오죠? 이전 고시가 있는 다음 날이에요. 이전 고시가 있는 다음 날. 그리고 수용과 환지는 언제 할까요? 얘네는 준공검사 받고요. 준공인가죠? 준공인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해요. 공사 완료 공고. 고시. 공사 완료 고시. 고시를 합니다. 이거를 합쳐서 뭐라면 준공인가 고시 그래요. 고시한 다음 날이에요. 둘 다. 그리고 이전 고시 있는 날, 공사 완료 고시 있는 날,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가 돼요. 이거 나오면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해서 조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합은 그대로 유지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에 63번은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여기 또 나오네요.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린 거죠. 해산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해요. 할 거 많아요. 소송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5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죄송합니다. 여기 정비구역에 지금 이전 고시 있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고 4번이 틀린 거죠. 본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전 고시가 있는 다음 날이니까 맞아요. 다음 날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왜 둘 다 맞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얘기죠, 이거. 그렇죠. 이건 틀린 얘기고 이건 맞는 얘기고. 이제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5번 맞는 얘기고 4번이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하고는 틀린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29에 64번 문제.
자, 정비법상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그랬어요. 기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냥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 방식이 있죠? 환지 있죠? 그 다음에 수용도 되고요. 그 다음 관리 처분도 되죠. 이 문제가 앞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순서가 지금 뒤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 현지 계량 방식도 있었어요. 현지 계량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 있죠? 재개발은 뭐가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환지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조합이 하는 관리 처분도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뭐라 그랬죠? 재건축은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재건축은 관리 처분만 돼요. 자, 이 관리 처분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 처분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고 그랬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 처분은 뭐하죠? 주택도 짓고, 그다음 부대 시설, 그다음 복리 시설도 짓죠.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도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뭘 하냐면 건축물을 분양할 수도 있어요. 재건축은요? 당연히 얘도 되지만 플러스 뭐가 되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짓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관리 처분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 재건축에서는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한다니까 맞죠? 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건설한대요. 오피스텔 건설하면 뭐죠? 재건축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디귿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뭔 말이죠? 관리 처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한번 볼게요. 이거는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공사 완료하고 나서 이 순서를 묻는 거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준공 인가를 받았어요. 준공 인가를 받고 나면 대지 분할 측정을 합니다. 대지 분할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분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관리처분 계획의 정한 사항을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한다고 그러죠. 통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요. 이 순서를 묻는 문제예요. 이거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이라도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억이네요. 준공인가. 그 다음 관리처분 받은 자에게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 니은. 그 다음에 여기 통지가 여기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업 니은. 그다음 토지의 분할 절차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그 다음 이전고시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이전고시가 리을. 그래서 기업 디귿 디귿 니은 디귿이 먼저죠. 기읍 디귿 니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업 디귿 니은 리을 1번이 정답입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순서 정도만 뭐 짚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 26회 102번이에요.
102번.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네요. 청산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맞죠? 종합총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아니면 정관에 정한 바가 있다면 요 사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소유권 이전 고시 사이에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죠.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이용 상황, 정비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죠. 예. 어떤 데 입지가 되게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구석탱이 있는 곳과 이걸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 대신 좀 받아달라 위탁할 수 있죠. 위탁하면 수수료 내요. 4%. 맞는 얘기고요. 4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5년 이렇게 외워요. 소, 오 막 이래갖고 외워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보면 아 맞다 그러죠.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고시일 다음날부터예요. 기산일이 고시일 다음날부터입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얘기죠? 물상대위에 대한 얘기예요. 물상대위. 담보로 하고 있는 주택의 자산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개 10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회 103번이에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을 리가 없죠.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받을 리가 없어요. 왜? 시장 군수인데. 2번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죠. 사용 허가해서 미리 쓰게 할 수 있어요. 3번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고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고시한 다음 날이죠. 자, 4번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에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당연한 거죠.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이게 맞는 거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면 의제 처리되는 거죠. 근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공사를 다시 해야 된대요. 또 다시 합니까? 받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21회 10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1회 104번이에요.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네요. 청산금 내용은 모든 사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외우지 않으셔도 헷갈린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외운 것을 그냥 모든 법이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지 않죠. 돈 빨리 받아야 되는데 사업 다 끝나고 주겠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청산당하는 사람 빨리 돈 받아서 그 돈 갖고 딴 데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줄 수 있으면 줘야죠. 2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까지 맞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5년이죠, 5년. 소멸시효는 5년. 3번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분할 징수할 수 있죠. 또 지급할 수 있고요. 다 모든 법이 그래요.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청산금은 다 소멸시효 5년이고 다 분할 징수할 수 있고 돈을 준다는데 안 받으면 공탁하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은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행하겠다 이 얘기죠. 4번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21회 104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19회 103번 문제예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준공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대요. 그럼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는 얘기죠. 맞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세 생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3번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 정부, 투자기관, 연구기관 등의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한. 자, 시장군수는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5번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이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은 1번 정비사업비는 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것도 모든 사업이 그렇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비용의 부담은 원칙은 누구예요? 시행자예요. 시행자 부담의 원칙. 시행자 부담의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자,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사업하는 거 아니죠. 여러 사람이 사업하고 여러 사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융자도 줄 수 있고 직접 보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못한다 했을 때 틀린 거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3번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우선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니까.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의 그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수료 4%. 5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해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